진격의 거인은 처음에는 전형적인 소년 만화의 웹피, 열혈 주인공과 동료들 그리고 절대하게 타도를 두르고 출발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그 껍질을 부수고 정치 스릴러이자 전쟁 회고록, 더 나아가 형이상학적 비극으로 변모합니다. 인류를 잡아먹는 거인이라는 코즈믹 호러적 소재는 점차 본성에 내재된 폭력성, 국가 권력의 기원, 그리고 결정론적 우주 속 자유의지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작품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독자에게 벽 안팎의 진실을 차례로 공개하는데, 그러면서 장르의 틀을 끊임없이 해체해 나갑니다. 진격의 거인은 단순한 만화나 애니가 아닌 21세기의 걸작으로 불려도 결코 손색이 없는 작품입니다. 진격의 거인은 현대 정치 철학과 역사적 트라우마가 교차하는 거대한 알레고리로 분석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작품입니다. 파라디 섬을 둘러싼 세계의 벽을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사회계약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벽 밖의 적을 규정하는 방식은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 이론으로 고찰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에렌 예거의 파멸적인 여정은 니체의 위버맨시 개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미리 정해진 운명이라는 결정론적 세계관에서 자유의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역사를 탐구해 나갑니다. 미연시 게임인 마블 오브 얼터너티브라는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서사 구조와 작품 속 설정이 현실 역사, 제국주의, 냉전, 홀로코스트와 평행을 이루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진격의 거인을 이해하려면 벽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작품 초반부에 인류가 직면한 상황은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묘사한 자연 상태의 극단적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며 공통 권력이 없을 때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잔혹하며 짧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인은 이 자연 상태의 공포를 형상화한 존재로 이성적 인간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순수한 폭력의 실체입니다. 거인이 활보하는 세계에서 인간은 언제라도 생존을 위협당하며 누구도 혼자 힘으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대적 공포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무제한적인 자연권, 즉 자유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는 사회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벽은 바로 이 사회계약의 물리적 실체이자 상징이 됩니다. 벽 안의 인류는 프리츠 왕가라는 절대 주권자에게 복종하며 기억을 조작당하고 벽 밖으로 나갈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홉스가 강력한 절대 군주 없이는 사회가 붕괴한다 라고 보았듯이 벽 안의 시민들은 자유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홉스적 인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는 불평등과 부조리로 가득하지만 정부가 없으면 거인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계속 유지됩니다. 벽은 군주가 제공하는 안전과 평화를 위해 개인이 자유를 양도한 리바이어던적 계약의 산물인 셈입니다. 벽 안의 통치 구조는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의 개념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아감벤에 따르면 예외 상태란 주권자가 법의 효력을 잠시 정지시키고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파라디섬의 왕정은 거인이라는 상시적 위험을 구실로 필요할 때 법과 인권을 유예하고 헌병단을 통해 정치를 정당화해 왔습니다. 왕은 벽 안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억을 지우고 역사와 진실을 은폐했는데, 이는 일종의 영구적 예외 상태를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권자가 위협을 이유로 법 밖에서 군림하는 상황이 안에서 지속된 것입니다. 벽밖 탐사를 강행하는 조사병단이나 왕에게 반역한 죄로 벽 밖으로 추방당하는 범죄자들이 호모 사케르적 존재들입니다. 호모 사케르의 뜻은 고대 로마법에서 법적으로 살해되어도 살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보호받게 놓여 오직 생물학적 생명만 남은 존재로 주권자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희생될 수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에서는 벽 밖으로 내몰린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벽 밖 조사 임무를 띈 병사들이나 월 로제 붕괴 때 벌어진 월 마리아 주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4기부터 나오는 말의 제국이 레벨리오 수용구에 가둔 엘디아인들은
완전히 관리 대상화된 생명으로 전락하는데 이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시민이 아니라 숫자로 분류된 존재이며 필요에 따라 전선에 총알바지로 내몰리거나 강제로 거인으로 만들 수 있는 호모 사케르들입니다. 국가 권력이 어떻게 개인의 신체와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하는지를 보여주는 알레고리입니다. 플라톤의 동굴과 벽, 파라디섬 사회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벽안 인류는 왕정이 보여주는 그림자, 왜곡된 역사와 기억만을 진실로 알고 살아갑니다. 플라톤은 철학자만이 동굴 밖 태양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엘렌 예거나 엘빈 스미스 같은 인물이 그 철학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벽 밖의 태양, 즉 세계의 진실을 보고자 탐구하는 철학자적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것은 해방이 아니라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벽 밖에는 거대한 세계, 인류 전체가 자신들을 적대하는 거대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계몽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가혹한 실존적 결단을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치 매트릭스의 빨간 약과 파란 약 알레고리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벽 안 국민들의 무지가 오히려 그들을 심적 평화 속에 머물게 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진실을 알게 된 조사병단만이 끔찍한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슈미트의 정치신학과 타자화의 메커니즘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적의 정체는 처음에 식인 거인, 마치 자연재해 같은 존재에서 벽박 인간들, 말의 제국이라고 하는 정치적 실체로 변모하게 됩니다. 적이 코스믹 호러적인 추상적 괴물이 아닌 우리와 같은 인간 사회로 드러나는 순간 작품은 칼 슈미트 정치 철학을 계속 떠올리게 만듭니다. 칼 슈미트는 정치적 영역의 본질적인 구분은 친구와 적의 구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란 결국 집단적 생존을 위해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고 대립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진격의 거인은 적의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4기부터 이런 슈미트적 통찰이 진격의 거인의 서사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초반의 벽안 인류는 거인이라는 절대적 외부의 적 덕분에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단결할 수 있었습니다. 빅시스 사령관은 인류가 단결하려면 외부의 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슈미트의 논지를 대변하는 대사입니다. 실제로 거인이 모든 인류 공통의 적으로 인식되는 동안에는 하나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말의 제국은 엘디아인을 악마의 후예라는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결속을 다지고 제국주의 전쟁을 정당화합니다. 세계 각국도 엘디아인에 대한 증오를 공통 분모로 삼아 일시적으로나마 협력하고 연합하게 됐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친구와 적의 구분이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렌 예거의 최후 선택인 땅울림은 이런 슈미트적 정치 논리의 극한을 보여줍니다. 에렌은 파라디섬의 생존을 위해, 즉 우리 편의 생존을 위해 세계 전체, 남의 편을 절멸시키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의 논리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 모두를 죽여야 한다는 것으로 대화나 타협의 여지를 일절 배제한 극단적 결단주의의 발현입니다. 이것이 이 작품이 던지는 불편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남을 어디까지 희생시킬 각오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